안녕하세요, 올바디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사통과 좌골신경통 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좌골신경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방사통과 좌골신경통 많이 들어보셨죠? 둘 모두 다리의 감각 이상 신경통을 일으킵니다. 증상만으로는 방사통과 좌골신경통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신경통을 일으키는 요소가 다르거든요. 방사통 같은 경우엔 허리에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추간공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증상이 발현되고요.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 허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와 골반의 기능을 살리고 안정화를 통해 치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의 문제가 아닌 좌골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발현됩니다. 영상학적 진단에서 허리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허나 멀쩡한 사람도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좌골신경통은 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관절과 하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통. 방사통은 허리 자체의 문제가 심할 경우에 수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엔 수술적인 치료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육과 근막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 같은 경우엔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는 신경 자극으로 다리 쪽으로 감각 이상, 저린 증상, 이러한 신경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차이점은 방사통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나 추간공의 공간 협소에 대한 문제, 좌골신경통은 허리가 아닌 고관절과 하지의 근육과 근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방사통과 좌골신경통 차이 쉽게 이해되시죠? 그럼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좌골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의 신경 중에 사이즈가 가장 크고 허리의 네 번째 뼈와 엉치뼈 세 번째 랩의 분절에서 뿌리가 형성되고 합쳐져서 후방의 고관절 뒤로 쭉 타고 내려와 뒤쪽 다리 구의 근육을 지나 두 갈래로 갈라져서 발까지 내려갑니다. 좌골신경통은 좌골의 신경이 자극돼서 증상이 나타난다 했죠. 이 좌골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곳이 고관절 심부근육의 이상근 쪽과 종아리의 심부근육을 지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이상근 같은 경우엔 이상근의 위치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상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좌골신경이랑 매우 근접해 있죠. 그리고 사람 사체를 해부해보면 이상근의 위치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왼쪽 위 가장 큰 그림이 일반적인 경우고 나머지가 다른 경우인데 다양한 위치에서 근육을 뚫고 또는 둘러싸면서 지나가고 있죠. 만약 근육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엔 다른 경우보다 이상근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이상근 주변에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엔 겉에 크고 강한 근육들을 써야 되는데 안쪽에 심부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근처에 있는 신경이라 유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종아리의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방사통과 좌골신경통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사통과 좌골신경통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리가 저리다고 무조건 허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서 치료하고 나중에 의료진과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